안녕하세요. 주간보 교육용TV 주간보TV입니다. 오늘 설치 신고할 때 필요한 그 사업계획서랑 운영규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우리 이제 별표 9 많이 봤듯이 별표 10을 한번 볼게요. 오늘 운영규정입니다. 운영규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신고할 때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사업계획서랑 이제 운영규정인데, 운영규정에 관한 게 이제 여기 있어요. 운영 규정에 관한 게 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그 이제 들어가야 될 게 이제 여기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운영 규정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 규정 안에 다 넣어도 되고 따로 이제 준비하셔도 돼요. 이제 조직도 관련해서는 이제 뭐 조직에 관련된 뭐 그 내용 조직도로 이제 보여주셔도 되고요.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다, 요걸 설명하는 거고요. 인사급여, 요것도 뭐 조직하고 비슷한데, 인사는 조직하고 비슷한데, 이거 어떻게 이제 사람을 채용하고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그런 게 이제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운영 규정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기 이제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계약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계약서를 받아가지고 뭐 이제 호봉 책정하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내야 되고요. 제출하셔야 되고요. 예. 이제 이 다음에 회계는 이제 예산서를 받아요. 이거는 지금 이 코드로 시작한 노인복지시설 이제 설치해야 돼. 노인 장기요양 기관이지만 노인복지시설이죠. 노인복지시설을 이제 그 주관보 설립할 때 이제 제출해야 되는 게 운영규정. 그 운영규정 안에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 물품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물품도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보통 이제 비품관리대장 뭐 이런 대장을 뭐 내라고 하진 않아요. 그 지금 운영규정은 이제 노인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운영규정이랑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야 돼요. 수가와 관련해서 변경하고 뭐 변경해야 되니까, 이건 지금 요 운영규정이랑 이제 사업계획서는 설립할 때 최초에 이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 요구하신 데도 있어요. 요구하시는 데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그 담당자분들이 요구를 안 하시더라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물품에 관련해서는. 예. 요렇게 하고 이제 시설의 장은 뭐 여기 이제 요 한번 읽어 보시고, 예. 여기 이제 요 내용, 이용 종원, 주야간 보호 서비스 및 단기 보호 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뭐 이래 돼 있죠. 예. 방문 요양은 이용 정원이 사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아주 많으면 이제 그 적용되는 법이 있지만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야간 보호 서비스랑 이제 단기 보호 서비스 경우에 보시면 되고요. 예. 이용 계약 관한 사항, 그리고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예.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요거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운영규정이랑 사업계획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특별한 보호를 필요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어려를 필요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 결과, 절차. 근데 어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주간보호, 단기보호도 제가잖아요. 제가인 경우에는 그 요양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거의 다 그렇고요. 안에서는 뭐 간호사 선생님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드레싱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간단한 그런 거 빼놔놓고는 이제 의사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시설에서 못 하고요. 다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됩니다. 예.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관한 사항. 뭐 요거는 이제 시설 이용할 때 그 어떤 구조냐 이제 그거에 따라 달라지고, 뭐 어떤 위험이 있는 뭐 시설물이 있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나타내 놓는 게 중요하다. 요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요것도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운영 규정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뭐 이건 이제 뭐 운영위원회나 뭐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보시면 알고,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운영위원회는 이제 2코드냐 3코드냐,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이냐 그냥 노인장기요양시설이냐, 이거의 이제 차이 중에 하나인데, 운영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셔야 돼요.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뭐 다른 것도 이제 넣어도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내려가시면은 이제 내려가 보시면 이제 사회복지법 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요 운영위원회 이제 관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이제 이 코드로 하시는 분, 노인복지시설인 경우에 이제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가셔야 돼요. 예. 자, 여기 36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36조. 여기 보면은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복지부령에 정하는 경우에 복수의 시설의 공동운영회를 둘 수 있다. 뭐 같이 병살하신 경우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제 뭐 요 내용은 이제 보시면 알아요. 사실상 모든 그 큰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 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 시설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시설 거주자의 생활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경쟁의 강화, 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장의 운영위원회 회의에 붙이는 사항.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36조 한번 보시고요. 이 코드로 받으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 운영위원회 이제 어떻게 구성되나,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구성되나, 이게 이제 요 2항에 있어요. 2항인데,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이거 그 어르신 대표죠. 따지고 보면. 예.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이건 보호자 대표. 예.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이제 뭐 8가지 이제 분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보통 이제 개인 사업자, 이 방송은 이제 개인 사업자를 주로 다루니까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요 이제 시행규칙에 나오는데, 사회복지 시행규칙 한번 갈게요. 시행규칙 24조 보시면은 예.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4조.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5명 이상 15명 이하. 5명 이상 15명 이하 하니까 보통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바쁘셔가지고 잘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성하는 부분이 아까 그 36조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설의 장, 그 근무자 종사자 대표, 뭐 그리고 뭐 어르신 대표, 보호자 대표, 뭐 그 거주 지역, 그러니까 동네 주민, 그
그분 한 명, 아니면은 다른 시설의 장,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5명 이상은 돼야 된다. 일단은 그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서는 뭐 나중에 또 따로 할 말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운영규정과 사회 사업계획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라서 요까지만 하고 이제 그 사업계획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이제 방송을 위해서 저희 그 복지사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요거를 그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데 이 양식을 한 카페에 이제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 막 이제 이름만 바꿔서 내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센터 개설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뭐 아무래도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는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뭐 복지과를 나오신 분들은 뭐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복지과 나온 지가 또 되게 오래되셨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좀 안 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그 원래는 이제 자기가 만드는 게 맞아요. 정석대로 하면은. 근데 그 요거를 보시고 한번 내가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새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요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사업계획서는 뭐 그렇게 잘한다 못한다 뭐 우리가 뭐 거기에 뭐 평점 받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예전에 처음 할 때 한번 사업계획서를 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받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FM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FM이 원래 좋은 거지만은 맞는 거지만 정석이지만은 정석이 꼭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똑같은 그거를 한번 해보는 거니까 그런 경험이 쌓이는 거거든요. 예. 물론 뭐 이 일하는데 그렇게 뭐 영향을 미치고 이렇지는 않지만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 보통 이제 이게 처음에 사업의 목적인데 이 단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목적으로 이제 시작을 많이 해요. 근데 뭐 큰 재단이나 뭐 이런 경우에 하시면 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미션, 목적, 목표 뭐 이렇게 가긴 하는데 그 뭐 저희가 이 사업 개인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없고 사업 목적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로 뭐 요거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목적 다음에 이제 목표로 이제 목적을 나타내고 이제 목표를 해가지고 세부 사항을 이제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계속 이게 그 사업계획서는 틀은 있어요. 틀은 있는데 그렇게 그 틀에 맞춰가지고 할 필요 없고 이 계획서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 좀 자세하게 나타나 있으면은 그걸로 됩니다. 그걸로 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실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돼요. 만들어 보셔가지고 아니면 사회복지과 나오신 분들 책 남아 있으면 그거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철학적인 의미도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새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드시는 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목적, 목표, 뭐 어르신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요 내용들은 이제 제가 보고 카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시고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도 이게 지금 방송 전에 여러 군데 이제 사업 계획서를 봤는데 틀은 비슷하고 뭐 다른 부분도 있어요. 많아요. 서술형으로 뭐 길게 해놓으신 분들도 있고 뭐 다른 사업에 이제 그 사업 계획서도 보고 이랬는데 그 틀은 있지만은 그렇게 뭐 그 틀에 꼭 맞추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이제 법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부분만 있으면 되고요. 예. 직원의 역량 강함이 뭐 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나타내고요. 자 이제 운영 방안 아까 그 노인복지법에서도 봤다시피 운영 규정하고 이제 사업 계획서가 중복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가 이제 배치했냐 이제 이런 게 나오겠죠. 이제 특히 2로 시작하는 데는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이 또 바뀌겠죠. 바뀌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넣고 여기 보면 시설장 김주보, 뭐 하는 일, 뭐 이렇게 시설 운영 및 지도 감독, 뭐 사회복지사, 김사복, 이사복, 뭐 간호사, 뭐 하시는 내용 요거다 다 적으면 돼요. 그렇게 보통 이거는 비슷하죠. 이 비슷한데 뭐 치매 전담형이나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또 달라지고 뭐 이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시설장이 이제 방문 요양이랑 그 방목용 이제 같이 하시고 뭐 치매 전담형 뭐 하시기도 하니까 요거 이제 겸임이 돼 있는데 방문 요양 방목이 있으니까 겸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뭐 사업기간 보면 이제 이게 1년마다 이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거 뭐 한 개 만들어 놓고 사실상 뭐 1년에 바꾸기도 하는데 또 추가되는 내용도 있잖아요. 법이 바뀌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제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말일 되면은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 이걸 바꾸기도 해요.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그 뭐 추가될 부분, 빠져야 될 부분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 뭐 우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어르신들이죠. 제가 이제 서비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서비스. 사업의 효과성 평가.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방송에서 이런 거 사업 효과성 평가. 그러니까 우리 일은 뭐든지 그래요. 계획, 실행, 평가 이 세 개가 기본이에요. 항상 계획하고 실행해보고 실행하는데 이제 또 서류가 들어가고 계획할 때 서류가 들어가고 평가할 때 또 서류가 들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 부분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있었고 사업의 흐름도 뭐 요건 보통 이 종사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점점 더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월별로 아까는 이제 뭉뚱그리로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월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쓰기도 해요. 체크하면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실제활동 지원사업, 기능회복 지원사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나타내시면 돼요. 문서로. 이렇게 한번 요것도 한번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카페가 언제 문 열지 모르겠는데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으면은 요 한번 보시고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뭐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걸로 바꿔가지고 뭐 이름 바꿔가 내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것만 해도 사실 좋긴 좋아요. 좋긴 좋으니까 읽어보시는 건 꼭 읽어보시고요. 꼭 읽어보시고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꼭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뭐 서비스 품질 향상 사업 요 세부사항 이렇게 이제 항상 큰 거 말하고 세부사항 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일이 사례관리 사업 요 부분은 보통 이제 평가나 모니터링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 간다면 이게 언제 실시하고 저희도 이제 사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나 모니터링 받으면은 이제 하나로 표로 만들어요. 표로 만들어가지고 체크하면서 내가 빠진 게 없나 싶어가 서류를 만들고 그 서류를 준비하고 이렇게 모니터링 평가를 그렇게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제일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운영 규정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 세부사항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몇 번을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횟수랑 내용을 보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상생활 뭐 유지 개선 잔존 능력 개발 강화 신체활동 지원 사업 여기서 세부 사업 사업 분류 세부 사업 이제 횟수 사업 내용 기대 효과 이게 보시면은 이제 계획이죠. 계획인데 계획 보시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하고 요렇게 틀에 안 맞춰 하셔도 돼요. 근데 무슨 효과 뭐 때문에 하는가 이런 게 이제 기대 효과죠. 이런 거를 다 나타내야 되는 문서로. 그게 이제 운영 규정의 속에 이제 사업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제 아까 위에서 했는 거는 이제 체크했는 거고 횟수하고 이제 이런 요걸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제 이런 사업 내용이 이제 있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세부 사업 분류
이건 제가 뭐 다 안 읽어도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만드는 걸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이제 그 말씀드린 방송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이 일에 지금 처음 여기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 분류 요거를 보면은 나중에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기능회복하고 이제 신체활동 지원사업, 기능회복 지원사업, 뭐 여기 내려가면 이제 기능회복 지원사업, 예. 일상생활 지원사업,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뭐 반복되는 성과, 뭐 기대 효과, 이것도 뭐 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 자기 생각 쓰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해가 이걸 하면은 어르신들한테 어떤 효과가 나겠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요.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물론 이분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이거 만들어 주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잘해놨는데 제가 봐도 잘했어요. 다른 사람들 거하고 비교해 봐도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제일 나은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것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습을 통해서 계속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뭐 원장님들도 나이 많으신 원장님들도 뭐 이 주간보호를 설립하려고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분들도 제 생각에는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냥 천천히 보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나이 많이 드신 이제 원장님들, 연로하신 원장님들이 이걸 보시면은 머리가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뭐 하실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한번 읽듯이 그냥 뭐 수필 읽듯이 한번 보시면 돼요. 보시고 이건 이래 하고 이건 이래 하고 모방하셔도 돼요. 모방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모방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내 걸 창조하기 위해서 이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한번 모방하셔도 돼요. 그대로 이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정답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이걸 정답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 사업은 자기만이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자기가 쓰는 게 맞고요. 예. 여기 이제 어르신 39명으로 해놨어요. 지금 39명으로 했는데 이제 기능회복 향상 지원 사업 요 내용들 보면 반기별 일에 뭐 주간보 어르신 요 많죠? 요 내용 몇 번을 한다 어떻게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자꾸 쓰시면 돼요. 예. 이것도 이제 일상생활 지원 사업 뭐 주간보 30명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해놔놓고 요걸 제가 이게 너무 읽어드리면은 또 많아가지고 이건 뭐 시간 낭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놔 볼 테니까요. 이제 카페가 열리면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료 보건 의료 사업 이제 병원 가는 거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예, 요 내용은 병원 가는 거 뭐 독감 예방 접종 이런 거는 뭐 하니까 이런 거 중요한 거 몇 개씩 있어요. 나들이도 있고 뭐 나들이 있죠. 예. 나들이 있고 뭐 이러니까 이런 거 법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되겠죠. 그런 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서비스 품질 향상 사업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자체 평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례 관리 있었던 일을 어떻게 이제 왜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놨고요. 지역사회 연계사업 이제 지역사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이제 방문에 이제 인프라가 있죠. 다른 그거를 이용해서 뭐 공익 근무하시는 분들 뭐 이용하기도 하고 뭐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해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법인이나 이제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이제 가려면 규모가 좀 큰 데는 이제 또 적용되기도 해요. 뭐 안마 시술하는 그런 것도 들어오기도 하죠. 바우처.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이제 이용한다 이런 내용. 결혼 후원 뭐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후원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연계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른 그 뭐 시자체에서 이제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이런 후원 결연 후원 이런 거의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사실 개인 사업자는 후원은 잘 없습니다. 후원은 없는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예. 지자체에서 보통 하는 거 이런 거 뭐 그런 내용이죠. 기관이나 뭐 예, 여기 이제 통합 네트워크 사업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보면 온라인상의 후원인 뭐 매일 5회 이상 사업 소개 및 관련 자료 등재로 관리. 그러니까 뭐 블로그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 뭐 여기 보면 정기적인 기관 홍보, 온라인상의 후원인 발굴. 근데 이게 서류는 만드는데 그 후원인은 좀 뭐 생각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관의 사업 홍보 효과 및 기관 인지도 향상으로 새로운 자원 발굴이 용이 뭐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낫지 않겠나 그 부분입니다. 예. 상담 지원 사업 전화 및 방문 이건 뭐 전화 이제 해가지고 보호자랑 이제 뭐 상담을 하고 보통 이거는 상담이라 할 정도로 뭐 거창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보호자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르신 또 어떻게 케어해 줬으면 좋겠고 케어하면 좋겠고 케어했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걸 전화로 상담하고 아니면 방문하고 이게 이 제가 장기요양 시설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될 수만 있다면 보호자랑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해야지 이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있는 게 그 어르신에 대해서 더 빨리 알고 더 잘 알고 그래서 사실상 오래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친할머니처럼 친엄마 친할머니처럼 이렇거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처럼 막 이래요. 너무 오래되다 보면 가족처럼 이제 그래 돼요. 기관하고 기관 직원들하고도 친해지고 기관에서도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제 직원들이 오래 두면은 좋은 이유가 직원이 오래 있는 게 좋긴 좋거든요. 왜 좋으냐 하면은 어르신들 직원들 얼굴 바뀌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장기 근무 수당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처음에 이제 입소하시면은 뭐 교류를 많이 하시는 게 전화 상담도 많이 하고 그게 좋습니다. 예. 개별 상담 이제 어르신 관련해서 이제 뭐 상담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뭐 따로 얘기 이제 보호자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어르신하고도 상담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밖에서 홀에서는 이제 얘기를 못해도 생활실에서는요. 이제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뭐 고민 같은 것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한다는 거 그런 내용이고요. 네. 교육 지원 사업 직원 회의 직원 회의 하는 거 이제 뭐 이거는 많이 하죠. 직원 회의를 많이 해요. 여기 이제 근데 뭐 직원들이 한 20명 이래 잡고 해놨는데 보통 이제 직원들이 동시에 회의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 휴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잘 없으니까 그 웬만하면 이제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긴 합니다. 예. 직원 교육 근데 이 직원 교육이 보통 이제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 직원들한테 먼저 얘기해 놨는 거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이 커뮤니케이션이 아까 보호자하고도 이제 교류가 많아야 된다 했지만 직원들하고도 또 교류가 많아야 돼요. 사실 원장도 좀 어려워하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제 얘기를 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표자분들도 이제 조금 완화를 시켜주는 게 좋고요. 무슨 얘기든지 말할 수 있게. 직원분들은 그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원장님하고 뭐 농담도 안 먹고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성격 차이인데 사람들끼리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완화된 상태면은 무슨 말이든 다
뭐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장난치란 말이 아니에요. 장난치고 뭐 이러는 말이 아니고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제 일에 관련돼서 이제 할 말을 이제 하시는 게 계획을 잡고 이러는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할 말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직원들끼리도 좋고 종사자들끼리도 얘기 좀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원개발 관리 사업 이제 뭐 자원개발 관리 사업 요것은 그냥 뭐 자원봉사잖아. 그 뭐 후원자는 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그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관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자원봉사자를 이제 모시고 올까 이런 걸 그 뭐 홍보한다든가 뭐 그런 내용은 이제 사업 내용에 쓰고 송영 지원 사업 송영 서비스는 이제 주간보호에서는 뭐 그냥 기본이죠. 기본이니까 뭐 어떻게 송영한다 이런 내용인데 요 송영 서비스에는 뭐 만약에 조금 이제 현재 주간보호에 이제 동승하는 문제가 있는데 권고사항인데요. 동승이 지금까지는 이 동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써놓으셔도 됩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업 계획서예요. 말 그대로 계획은 이제 실제랑 다르죠. 예. 근데 만약에 그 동승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전한 시설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동승 문제가 좀 있거든요. 저희 집도 이제 100% 동승이 거의 불가능해가 100% 동승은 못 하고 있어요. 100% 동승은 못 하는데 동승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좋은데 근무 여건하고 이 시간하고 근무 시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워서 그렇지 동승하는 건 진짜 좋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 간다음에 보호자 간다음에 동승을 왜 못하냐 하면은 동승에 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그 어린이집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보호자가 직결지에 모이고 보통 나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그 구애를 좀 덜 받죠. 덜 받기 때문에 한 곳에 딱 가가지고 차가 한 곳에 가가 몇 명을 탁 실어와 버리면 되는데 주간보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르신들 사실상 보통 여기서 이제 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애들이야 사실상 그 보호자가 어떻게든 눈을 하지도 않들락 하는데 어르신들 좀 그런 건 없어요. 치매 걸리셨어도 집에 놔두면 이제 직원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직원들이 만약에 들어가는 경우면은 그 차에 타고 있는 어르신들은 노출되겠죠. 위험에. 그러니까 만약에 동승을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 차에 남아있는 이 노선이 말이에요. 차에 남아있는 어르신이 치매가 심한 어르신이거나 막 배회성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동승을 꼭 붙이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차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은 사실상 내려놓고 다시 오는 게 맞아요. 내려놓고 다시 오고 내려놓고 다시 오고. 그럼 이러려면 이제 거리가 또 짧아야 되겠죠. 거리가 짧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어르신이 또 제한적이겠죠. 구역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좀 해결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간 보고 이제 하셔야 되니까. 예. 간다음에 보호자 간다음에 이제 보호자 간다음에 여기 보호자 간다음에도 있고 이제 운영위원회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회나 보통 운영위원회 하시면서 보통 뭐 반기에 한 번씩 하시거든요. 운영위원회 하는데 그 보호자 간다음에 뭐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요 내용도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이제 사업 내용하고 이런 걸 설명해 놨고요. 요거를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 방송 보시고 뭐 한번 보셔도 되고요. 요 내용을 뭐 이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운영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 규정.